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중에서 영업지역 보호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영역에서 영업지역이라는 표현은 관련 분야인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에서는 상권과 입지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흔히 상권이라고 하면 어떤 점포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를 소비자가 분포하는 지리적 영역으로 표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비자를 얼마만큼 유인할 수 있는가의 척도가 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소비자의 선호 공간의 지리적 범위 정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권은 공간을 절대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는 것도 용이하지 않아서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중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적의 점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프랜차이즈 업계와 많은 가맹본부에서는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다양한 유동인구의 변화와 상권 세분화에 따라 점포 개설에 관한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본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가 달린 문제이니만큼 각 프랜차이즈 본부가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점포 경영에서 상권과 입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입지는 목표 시장을 기초로 유효 수요를 가진 소비자들의 위치와 그들이 구매 가능한 점포의 위치, 접근 가능한 지역 내의 점포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국 점포 입지의 결정은 먼저 도시 결정 단계인 광의의 상권, 다음으로 도시 내 지역 결정 단계인 협의의 상권, 마지막으로 실제 지역 내 특정 위치의 결정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의 의사결정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다차원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실제 사안을 응용하여 재구성한 다음 사례들을 영업지역과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시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설립되어 보쌈과 삼겹살을 기본 메뉴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웰빙도는 직장 퇴직 후 외식업종 창업을 구상 중이던 나열심 씨와 2010년 20번째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열심 씨의 천호동 소재 점포를 중심으로 도보로 반경 10분 거리 내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나열심 씨는 본부의 통제와 지시를 잘 따랐고 점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개업 3개월 만에 웰빙돈 가맹본부 모든 가맹점 중 월 매출 최상위에 기록되어 본부가 분기별로 수여하는 우수 가맹점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경 웰빙돈 가맹본부는 나열심 씨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인근 신축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 웰빙돈 30호점 가맹점을 개설해 주었는데 나열심 씨의 20호 가맹점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480m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에 나열심 씨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보호규정을 이유로 가맹본부에 항의했지만 웰빙돈 가맹본부는 새로운 지역상권이 형성되어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나열심 씨의 항의를 묵살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사례 잘 보셨습니까? 이와 유사한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신 사례에서는 그나마 가맹점 매출이 좋은 경우였지만 어떤 가맹점은 매출도 애초에 본부가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도 가맹본부는 또다시 인근 지역에 신규 가맹점을 출점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위 사례는 가맹계약 내용으로 영업지역이 보호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가맹계약으로 보호되는 영업지역에서 동일한 본부 소속 다른 가맹학원들과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논술교재를 제공한 사안에서 가맹점과 본부는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의 동의 없이 다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했다며 가맹점의 동의 없이 제2, 제3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본부는 가맹점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 가맹점의 학원 수강생이 감소한 시점부터 가맹계약 만료일까지 월별로 감소한 수강생 수에 비례해 수강료를 계산한 총액에서 강의에 필요한 재반 경비를 공제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요. 앞서 보신 사례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가맹계약을 위반해 독점적인 영업권을 침해했다면 상대방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만큼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웰빙돈 가맹본부는 나열심씨에게 영업이익이 감소한 만큼을 배상해야 할 것이며 손해 액수는 신규 30호 가맹점이 출점하여 나열심씨의 매출이 감소한 시점부터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은 다점포 영업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커지고 상권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와 관련된 분쟁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와 달리 가맹계약서상에 처음부터 가맹본부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영업지역 보장이 없음을 표시한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2,300여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영업지역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브랜드는 65.1%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 영업지역을 보호받고 있는 브랜드는 34.9%로 나타나 보호받지 못하는 비율이 월등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프랜차이즈의 사업 기반, 즉 가맹점에게 해당 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 등을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시스템 제공 대가를 받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8년 가맹사업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맹점주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영업지역 보호에 관해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편의점 가맹본부인 로드오아시스는 자체 상권조사와 입지 분석을 통하여 인천 월미도에 여행객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직영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해당 점포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소송해 씨는 월미도에 살면서 월미도가 여행지로서 유명해지면서 여행객이 증가하자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상가를 편의점 가맹본부인 로드오아시스의 가맹점으로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 로드오아시스는 소송해 씨에게 직영점 설치 일정을 알렸으나 소송해 씨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본인 소유 상가이므로 임차료 부담이 적고 편의점 개설 의욕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배타적 설정 조항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국 소송해 씨는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그 15일 전에 가맹본부 로드오아시스도 소송해 씨의 가맹점과 1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해 씨 예상과는 달리 매출은 본부 직영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자 본부를 상대로 영업지역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 잘 보셨습니까? 실제 사례를 논점 위주로 응용하여 재구성한 것인데요. 몇 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모든 가맹점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판매 지역권 보장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점과 직영점이 불과 120m 떨어진 동일 상권 내에 있어 결과적으로 본부가 가맹점의 적자 운영을 초래하였으나 가맹점주 소송해 씨는 이미 본부의 직영점 설치 일정을 알고 있었고 본부와의 가맹계약에서도 소송해 씨의 가맹점에 배타적 독점적인 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맹점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판매 지역권 보장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송해 씨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 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한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유사한 실제 사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이 일정 지역에서의 배타적, 독점적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또 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영업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
가맹점의 점포 주변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거나 신규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가맹점의 점포 영업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 이라는 제약을 두고 있으므로 판매 지역권을 배제하는 계약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부는 가맹점주 소송회로부터 가맹점 개설 제의를 받기 이전에 이미 직영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점포를 임차하는 등의 준비를 하여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였고 가맹점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가맹점주 소송회가 주장하는 본부의 가맹점 계약에 있어서의 판매 지역권 보호 또는 시느 측에 기한 직영점 개설 자제 의무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 영업지역 보호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과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업지역 보호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간의 해석 문제를 고려하여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도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나 여러 원인으로 인해 상권의 변화가 빨라진 사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그 사유로서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영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협의에 따라 영업지역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원칙적인 모습이며 계약서에 명시될 영업지역 설정 방식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단 영업지역을 설정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지역 안에 동일 브랜드의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가맹사업법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가맹사업법령 개정 내용은 종전의 대부분 판례의 태도와 기본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취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판례도 무조건 영업지역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전혀 보호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입장이 아니었으며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입장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내용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점포 영업을 통한 확장 가능성이 큰 장점이 있는 것이어서 가맹본부에게 이를 무작정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가맹점 사업자로서도 자기의 점포 인근에 매출 하락을 초래할 신규 점포의 출현이 달가올 리는 없는 것입니다. 영업지역 보호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불만을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맹사업 법령의 최근 개정사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유통구조로서 장점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본부와 가맹점 모두 윈윈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사고가 아닌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